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이현주 교수입니다. 최근 10년간 관상동맥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도움 말씀 주실 한양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국형동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관상동맥 질환은 무엇이며 어떤 환자에서 시술이나 수술과 같은 재관료술이 필요한가요? 네,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려운 것보다 실제 의미는 이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심장 혈관에 염증 물질이나 기름기가 끼면서 혈관 내경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류를 공급을 못해서 산소가 모자란 허혈 상태가 유발되는 질환을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운동을 할 때 이 심장 근육에 요구되는 산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흉통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증상 호전 목적으로 이 재관료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병이 더 많이 진행을 해가지고 안정시에도 흉통이 생기거나 또는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심근경색까지 이르렀을 때는 환자의 생존율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스텐트 삽입 중재 시술이나 또는 오늘의 주 주제인 심혈관 우회 수술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들도 장기적으로 병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러한 관상동맥 질환의 수술적 치료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저희가 주로 고려를 해야 할까요? 가이드라인상 여러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쉽게 말하자면 병변이 광범위하게 발생했거나 하나의 혈관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정도로 막혀 있으면 수술적 치료가 권고됩니다. 관상동맥 중재술, 즉 스텐트라는 획기적인 치료 방법으로 많은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이 큰 합병증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환자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장기 성적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결과나 예후를 고려하였을 때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수술이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환자들은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스텐트 삽입 시술을 주로 하는 중재시술 내과 의사지만 환자가 당뇨가 있으면서 혈관이 다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혈관 뿌리 쪽에 병변이 있다든지 또는 환자가 약을 잘 못 먹을 거라고 예상되든지 이런 환자들은 사실은 수술을 치료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환자한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수술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환자들이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수술 방법을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병변을 건너뛰어 비교적 병이 적거나 없는 관상동맥에 도관을 이용하여 우회로를 만듦으로써 더 나은 혈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어떤 도관을 선택하느냐가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인데 장기 성적이 가장 좋은 내흉 동맥의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복제정맥이나 요골동맥을 차선으로 선택합니다. 판막이나 대동맥 등의 심장 수술을 위해 심정지를 시키고 그 시간 동안 다른 장기로의 혈류 유지를 위해 인공심폐기를 거치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관상동맥 우회술의 경우 인공심폐기 적용하에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고 인공심폐기 없이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런 수술 방법의 선택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장수술에서도 최소침수법을 이용한 접근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관상동맥 우회술의 경우 질환의 범위 및 수술 방법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식적으로 가슴을 크게 열어야 하는 정중 흉골절개를 통한 접근법이 가장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단일병변의 경우 약 10cm 내외의 피부 절개를 동반한 전방 개흉술을 통해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단일병변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참 수술이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많이 개흉 범위가 커져서 어쩔 수 없이 중재 시술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생기면서 다양한 환자들이 이 우회 수술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우회 수술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환자들한테 수술을 권고할 때 이 환자들이 가장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합병증인데요.
아무래도 시술과 수술이 주는 어감이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증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병증을 잘 알면 알수록 환자들이 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수술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합병증을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상동맥 우회수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이제 심장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수술 직후 합병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조기 사망을 포함하여 뇌졸중, 폐렴, 출혈로 인한 재수술, 심장 기능의 저하, 신부전, 수술 부위 감염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 발생률이 높지 않으며 특히 사망률의 경우 1, 2% 내외이기 때문에 수술을 권고받았을 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미 수많은 이 전 세계적인 대규모 연구에서도 이 수술과 중재 시술을 비교했을 때 이 사망률과 같은 이런 직접적인 합병증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인 재발률에서는 수술이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환자들을 잘 선택만 하고 잘 권고만 한다면 이 수술로 받는 이득은 더욱더 극대화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잘 받고 나서 환자들이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해야 퇴원할 수 있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수술 직후 환자는 중환자실로 이송됩니다. 약 1박에서 2박 정도 중환자실에서 의식, 출혈, 혈압 등을 지켜보고 큰 이상이 없으면 일반 병동으로 전동되고 수술 후 배액을 위한 흉관을 제거하면 퇴원이 가능한데 보통 수술 후 평균 일주일 정도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대개 적극적인 통증 조절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후 외래에서 수술 후 2에서 3주 사이 일반적으로 진통제 투여를 중단하게 되고 약간의 불편감은 향후 2, 3개월 정도 유지되지만 통증 조절이 필요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사실 수술 후 회복이 저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빠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수술 후에 환자들 결국은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복귀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또 환자들이 야, 나 평생 환자로 사는 거냐 정말 일상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일상생활 할 때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지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흉골을 크게 열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심장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고 고작 하루 만에 일반 병동으로 전동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른 보행이 수술 후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입원 기간 후에 걷기 포함 일상적인 생활은 퇴원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간혹 불안감에 퇴원 후 요양병원이나 근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가 보행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절대 추천되지 않으며 오히려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퇴원 후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점차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아마 교수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심혈관 질환자들이 다 안정적인 분들만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혈관이 형편없이 안 좋거나 심장이 뛰는 힘이 너무 극도로 약하거나 또 그렇지 않다고 나이가 많다든지 또는 다른 지병들이 많다든지 이런 중환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런 환자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수술 전부터 상태가 매우 안 좋은 환자들의 경우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중재술과 우회술을 병행함으로써 장기 성적이 좋은 관상동맥 우회술의 장점과 치료 직후 합병증이 적고 회복 기간이 짧은 중재술의 장점을 취합하는 하이브리드 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원의 경우 하이브리드 수술의 결정을 심장내과와 함께 다학제적으로 접근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 전 상태가 안 좋거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는 환자들은 수술 후에도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고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운동량을 서서히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사실 최근에도 우리 이현주 교수님하고 저희가 하이브리드 수술을 하나 계획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런 환자들 치료할 때는 더욱더 자세히 상의하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치료하기 때문에 좋은 치료 성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결국은 흉배과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겁나는 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회복도 빠르고 위험성도 많이 낮은 거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치료에 필요하다고 하면 수술하는 것이 반드시 이득이 되는 것인데요. 이러고 나서 환자 자신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까요?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혹은 중재술 후 환자의 관리는 유사합니다.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흉부외과적으로 심장수술 및 폐수술 준비 과정에 있어 최소 2주 이상의 금연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술 준비를 위한 금연이 아니라 수술 후 금연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후 다시 흡연을 하게 된다면 관상동맥을 개통시켜주던 도관이 막힐 수 있어 힘들게 수술한 의미를 잃게 되고 기존의 재관류가 필요하지 않던 혈관에 질환이 진행될 수 있어 상태가 매우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연만큼 중요한 것이 꾸준한 약물 복용입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후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하는데 환자 임의로 이 약을 중단할 경우 마찬가지로 우회한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이미 가장 좋은 혈관을 첫 수술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재수술을 받게 되면 예후가 첫 수술만큼 좋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연 및 꾸준한 약물 복용이 환자의 장기 혈관 및 예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에 항고지혈증 약물의 복용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의 자제 등은 이미 현대사회에서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관상동맥 우회술 후 고수해야 할 중요한 생활습관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내용들을 외래에서 환자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기회를 잘 살렸다면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이 두 가지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금연을 잘하고 또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충실히 먹는 이런 두 가지 자기 관리는 아주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닥터에게 묻다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의 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이현주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